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또 장 초반에는 약세였던 코스피가 막판으로 갈수록 탄력을 더해가면서 2348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잠깐 빨간불을 좀 켜주면서 빨간불로 마무리될까 했는데 693선으로 보합권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대만 지수나 홍콩 H지수 정말 크게 올랐는데 이런 부분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영향을 좀 끼친 건지 오늘도 우리 시장이 간밤에 미국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한시름 돋나 했는데 종목군만 놓고 봤을 때는 고른 상승이라기보다 쏠림이 좀 극심한 상승이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부분인데요. 다음 주면 미국의 중간 선거부터 또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까지 또 다른 언덕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아직은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도훈 전문가님과 현재 자리 정확한 진단과 함께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핵심 처방을 내려볼 건데요. 또 저희 김도훈 전문가님이 시장의 재료부터 수급까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냉정한 분석으로 투자 판단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시장에서 김도훈 전문가님만 세워주실 수 있는 독보적인 전략으로 여러분도 함께 전략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전문가님의 실력을 이미 잡아주셨던 종목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또 확실한 세 자릿수 수익으로 담아주셨던 역대 최대 수익 종목들 확인되고 있는데 300% 이상 챙겨가는 종목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단타로 공략해주신 종목들 이거래일 만에 챙겨주신 종목 또 당일 수익으로 주셨던 종목들 다 두 자릿수 수익 챙겨가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너무 남의 이야기인가 싶지만 아닙니다.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 계좌에서 보실 수 있는 계좌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세우시고 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이런 극비 세력주를 필살기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 거니까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세워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전략 꼭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긴 QR코드 화면 하단에 장중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또 주식오락관 1부 단 50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먼저 1부에서는요. 세력을 이기는 극비 전략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또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을 쏙쏙 알아가실 수 있는 오늘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극비 세력주인 필살기 종목과 함께 또 실전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잠시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른 그리고 또 다음 시장에서도 다른 과연 오늘의 테마, 주도 테마가 다음 시장에서도 주도 테마가 될지 확실하지 않은 요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장에서도 빨간 맛을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포트 전략 2부에서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투자 생활을 위한 주식 오락관 1부 문을 오늘도 활짝 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제 또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을 할 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정말 이런 날에 보통은 놀러 갔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 보면은 참으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에게 좀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증시는 좀 어땠습니까? 좀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나스닥이 꺾이는 폭에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요상하리만큼 강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뭔가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정말 이제 산타 랠리가 오나 아니면은 진짜 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서 정말 연말에는 우리들이 좀 따뜻해질 수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기대를 품게 되는 그러한 장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걸 모르실까봐 오늘은요 증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신경을 안 쓰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년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전부 다 박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뭐 글로벌적인 이슈나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일단 당장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 9월 달부터 지금까지 2달이 넘게 방송을 하면서 언급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고 나도 바보 같았구나 라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 왜?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서 유예되겠지라고서 생각을 하고서 저는 이거에 관심을 껐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됐더라고요. 이게 현재 다수석을 가진 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럼 도대체 왜 잘 알아야 되는가? 이 금융투자소득세 세금을 우리들이 주식하면서 왜 알아야 돼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어야 될 세금입니다. 뭐 물론 평생 못 물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돈 벌면은 물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22%를 과세한다는 거고 3억 이상 수익이 나면 27.5%를 과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손익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게 법 자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요. 자, 이게 수익이 만약에 제가 실현손익이 5천만 원이 났습니다. 근데 다음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뭐 30% 물려서 마이너스 1억을 손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당장에 수익 난 건 없지만 실현손익 기준으로 플러스 5천이기 때문에 세금이 22%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세 방식 자체도 좀 잘못됐는데 또 뭐냐면은요.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은 딱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 세금 물라 해. 수익만 나면 나는 얼마든지 세금 낼 거야.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이 수익표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한 주표, 여기 미국. 미국 한번 바라볼게요. 미국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250만 원 수익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후 전 구간에 22%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그럼 250만 원 수익까지는 비과세인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과세야. 22% 과세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보다 우위를 가졌던 게 뭐냐면 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요. 저는 대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이 코스피랑 코스닥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냥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라고 저는 딱히 설명을 드릴 자신도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시장입니다. 왜 안 좋냐? 간단해요.
아니 지배 구조도 불투명하죠. 그리고 자본이 다 이제 대주주 구조도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친화 정책 자체가 없어. 이번 코로나 때 애플이 자사주 매입 막 몇십조, 몇백조씩 할 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락장 되니까 무상증자나 때리면서 그러고 앉아 있었고.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나라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보다 미국의 자본시장법이 훨씬 더 고도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에 대한 막 핸들링적인 문제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미국 자체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기업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미국 주식이 수익을 내기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안 하냐? 간단합니다. 한국 주식이 원래 뭐였어요? 비과세였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식에서 지금 이제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는 다 비과세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어서 세금 내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이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연 5천만 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는 사람이 상위 0.9%고요. 연 1억 이상 벌어가는 사람이 상위 0.7%라고 합니다. 실현손익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들만 과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부자 과세잖아. 그러면은 부자들한테 돈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수익 내는 사람들한테 가져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게요. 내가 여기에서 한국 증시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벌 거라면은요 어느 정도 돈도 있겠죠. 그리고 1억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큰 손들이 많이 있겠죠. 이러한 주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들. 본인들이 매수함으로써 시장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주체들이 있어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주체들이 바로 이 상위 0.7%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었습니까? 한국 주식에. 세금 안 먹이니까. 근데 갑자기 세금을 먹이겠대요. 더군다나 어떻게? 3억 이상 수익 나면 27% 이상 과세를 한답니다. 미국 주식은 전 구간 22% 과세인데 미국보다도 세금을 더 매기겠대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하겠습니까? 특히나 1억, 2억, 3억 이상 1년에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자산이 큽니다. 그 자산 큰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있겠어요? 없겠죠. 다 빠져나갈 겁니다. 차라리 미국 주식하고 말죠. 어차피 똑같이 세금 먹일 거면 미국 주식이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만약에 이 법안 통과되면 저 한국 주식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에 이 법안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내년 1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23년도부터. 그러면 당장이 지금 저희들이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만약에 유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에 산타랠리는커녕 폭락 나옵니다. 왜? 자산 이탈 나와요. 자산 이탈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차피 내가 한국 증시에서 해봤자 과세당할 거고 내가 몇 억을 벌어봤자 과세당할 거면 미국 주식 그냥 해서 세금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리스크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금 보유를 했거나 자산이 수익 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파는데 거리낌이 없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파는 거 누가 들고 있겠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물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한국 시장에서 나는 이제 세금 너무 많이 때리니까 안 할래 하고서 미국으로 도망칩니다. 미국 주식 하러 가요. 그럼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는 뭐예요? 손실보는 나머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좀 유예가 될 수 있게 뭐 지금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주의를 기울이시고 계속해서 뉴스를 추적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예되지 않고 법안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연말 전에는 웬만해서는 조금 현금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리스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사실상 이겁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한 종목 지분 25% 미만이면 차익비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은 한 종목의 지분을 25% 이상 가지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아요. 세금을 안 매긴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이제 차명 계좌를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으니까 해외로 차명 계좌 돌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폴킴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비과세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못하는 개인 투자자만 죽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만약에 우리들이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식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낫고 연말 전에 현금화를 하도록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법안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증시에 대한 말씀은 제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이 리스크적인 부분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서 증시를 봐야지 그냥 무턱대고 지금 분위기 좋네, 상방이네, 베어마켓 랠리네, 산타 랠리가 올 것 같네 하시다가 이걸로 한 대 때려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경각심을 일러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이게 만약에 유예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남았겠어요? 대략 잡아도 2달 남았습니다. 그죠?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이 안에 저희들이 어떠한 수익을 챙겨가냐에 따라서 뭐 다음 연도를 대비할 수도 있고요. 미국 주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지금 2달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2달 내에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시킬 수 있는 수익을 보여줄 종목 제가 오늘 들고 나왔으니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잘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바로 1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그렇게 뭐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서 이대로 연말 랠리를 이어갈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 소득세에 관한 이야기도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투자 생활 하는데 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죠. 그래서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니까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김도훈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방입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오늘 필살기 종목의 힌트를 풀어주실 거고 또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알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오늘자 가져온 종목에 대한 힌트만 살짝 노출시켜 드린 다음에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2가지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세력이 1000만 주 가까이 매집을 한 것을 체크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 제가 오늘자 강의에서 좀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라든가 매집을 하는 이유 그리고 매집을 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강의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이거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자에 정확하게 채바닥권 마지막 골파기 물량 매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을 파주게 되면서 지금 완전히 그냥 최바닥권입니다. 본인들 매수 단가 대비해서도 좀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자리에 내려와 있을 때는 사실상 지금은 다이내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달 이내로 봤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바라보면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오늘의 강의 주제 첫 번째입니다. 주식을 매집하는 이유입니다. 이 주식을 매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예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남한테 떠먹여 주려고 저희들이 매집을 합니까? 주식을 막 사요? 막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퍼먹여 주려고 막 사는 겁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죠? 돈을 벌고 나중에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던져서 본인들은 엑시트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거냐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세력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보다 자산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입니다. 그죠? 투자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냥 뭐 그런 나쁜 사람들 가지고 뭐 투자자라긴 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자금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수를만 하기만 하면 주가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수급이 되는 거죠. 나 혼자서만 매수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뭐 200명, 300명이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매수를 하고 보통은 남들한테 털기 위해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해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최근에 있던 행태들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갔었냐면 이 양지사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갔었어요. 이 양지사라는 종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뭐 7,000원에서 7만 원까지 대략 10배가 올라갔네요. 그죠? 최저점에서 고점까지 10배가 올라갔는데 아니 이 종목 무슨 이슈가 있어서 갔나? 아무 이슈가 없었어요. 예, 오른데 그냥 아무 이슈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도대체 왜 올랐나 봤더니까요. 이런 게 있었네요. 이 양지사라는 종목이요. 원래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되는 품절주였습니다.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1,000원일 때는 실제 유통되는 물량이 1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갑자기 이러한 공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공시예요? 장내 매수 대주주 공시가 하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지분들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서 5% 지분 취득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내 매수로. 근데 이 지분이 어떠한 지분이에요? 유통 물량의 5%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실제 유통 물량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 1,000억이라고 하면은 50억밖에 안 움직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10억만 매수해도요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시가 뜨자마자 아니 품절주가 더 품절주가 됐네. 이건 사야 돼 하면서 몰리게 된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냥 이게 표면적인 요인이었거든요. 그냥 이게 표면적으로 그래서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딱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이 100억을 사고 현재 시가로도 약간 240억 정도 수익 중이거든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너무 잘 벌어요. 그죠? 막 이렇게까지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글자가 뭐냐면 양지사 신진 SM 이어 먹튀 희생양 대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김 씨는 최초 지분 공시 당시 보유 목적에 대해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재고 뭐 상장 폐지 등을 명시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양지사를 5% 정도 매수를 했던 그 투자자가 원래는 앞전에서 신진 SM이라는 종목을 대주주로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무상증자 해라. 너네 무상증자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에 이 신진 SM이 어떻게 됐었냐면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이 투자자가 어떻게 했냐면 가자마자 팔아먹었어요. 가자마자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무상증자 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양지사도 보게 되면은 이 양지사도 이만큼을 샀단 말이에요. 거의 한 90만 주 가까이 100억 상당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아직도 들고 있어요. 고점에서도 못 팔고. 왜 들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단기간 매매로 큰 시세 차익을 거두며 83년생 슈퍼 왕개미로 이름을 날린 전업투자자 A씨가 구속이 됐대요. 구속이 됐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디 있나?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 9,188주 약 5.25%를 사들인 데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전 종목이 신진 SM이거든요. 그래 신진 SM 관련해 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올릴 생각으로 이거 한 거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주식을 매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식을 매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그냥 내 돈 먹겠다 그거야.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요. 그죠? 내 돈 많이 벌 거고요. 나 이거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뭐예요? 올리겠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식과 이러한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매집을 하는 거는 우리들은 이거예요. 우리들이 매집을 할 때는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이 기업이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라면서 우리들은 주식을 매집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아니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이 좋아서 매수해요? 아니요. 뭐가 좋아서 매수해요? 아니요. 뭐 미래의 전망? 아니요. 뭡니까? 사고서 내가 올리면 되지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주식을 매집하는 이유, 세력이 주식을 매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이 좋아서도 미래의 전망이 좋아서도 뭣도 아닙니다.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돈을 쓰려면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결말이 안 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이 세력들이 이러한 방식들을 피해서 잘 교묘하게 스며들어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2강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저는 잠시 쉬고 바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첫 번째 강의로 세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실전에 꼭 빼놓을 수 없는 내용으로 늘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 김도훈 전문가님이 그만큼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수급 흐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강의도 해주실 수 있고 또 그래서 또 진짜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에 또 전문가님이 읽어주시는 수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함께 잡아가시고 또 수익은 덤으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역대 최대 수익도 세 자릿수 수익은 기본입니다. 303%, 175%, 135% 이상의 수익 이미 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대 최대 말고도 단타로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도 얼마나 탄력적인지 확인이 됩니다. 이거래일 만에 제노포커스는 27% 이상 챙겨주셨고 또 대보마그네틱 19% 이상이죠.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당일 수익으로 IS 이커머스 18.5%까지 이렇게 챙겨주신 점 확인되는데 오늘의 필살기 종목이 이 수익을 이상을 담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또 포인트 주셨죠. 세력의 매집이 1000만 주 확인이 됐다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 바닥권까지 포착이 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의 포인트 잡아가시면서 단단한 종목 세워가시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노란톡방 서둘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이 필살기 종목에 대해서 더 깊이 다음 강의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2강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요. 제가 오늘 공략주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식을 매집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1,000만 주를 매집을 했어요. 예, 1,000만 주를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뭘 위해서 했을까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집을 했겠죠.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집을 했는데 지금 최바닥권 마지막에 골파기를 했어요. 마지막 추가 매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 매집을 더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수익을 더 크게 내기 위함이겠죠. 그럼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을 좋게 만들까요? 뭘까요? 아니죠.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력은 주식을 매집하는 이유가 내가 올리면 되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그렇다라면 이렇게까지 매집을 해놨는데 이 종목이 세력들이 이거를 그냥 뭐 본전 매도 아니면 뭐 손절 이렇게 할지 아니면 올릴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세력들의 여태까지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력들이 처음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언제였냐면 이때요. 19년도입니다. 19년도 8월 달부터 대략 1년 동안 20년도 8월까지 해가지고요. 이 세력들이 플러스 1000% 이상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1119%의 추세 대폭등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사실 1년 동안 11배가 넘는 원금 포함하면 12배 가까운 수익을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처음에 내면서 시장에 떡하니 등장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0년도 6월부터 20년도 9월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또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220%짜리 단기 폭등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20년도 9월달 다음에 뭘 했냐면은 21년도 9월 대략 1년 정도의 본인들의 정비 기간을 거치고 나서요. 이게 장외 주식이거든요. 장외 주식인데 이거를 딱 3개월 만에 6만 %를 올렸어요. 6만 %. 장외 주식이라 사실 뭐 장내 코스닥 코스피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쉽거든요. 근데 6만 %가 올라갔습니다. 시세가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죠. 600배예요. 600배. 말이 안 나온다. 이거 600배는. 자,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이거를 하고 나서 또 22년도 3월 딱 정확하게 한 달만 딱 텀이 있죠. 한 달 텀 이에 어떻게 했어요? 1447%의 폭등을 한 번 더 만들어냈습니다. 즉 뭐예요? 폭등 제조기예요. 사실상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벌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종목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얼마나 매집을 했다고요? 1,000만 주. 이 물량이면은요, 정말 뭐 그냥 주가 1,000원짜리라고 예상을 하셔도 사실상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근데 주가가 1,000원대는 아니에요.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정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바닥권 골파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저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해가지고 원래 오늘 다른 종목을 들고 나오려고 했어요. 다른 종목 들고 나오려다가 이 종목으로 오늘 급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딱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연말 이전에 정말 크게 바꿔줄 수 있는 포인트가 왔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행적들을 봐왔을 때 이러한 주가의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기해 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자 저녁이나 아니면 월요일자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1,000만 주의 매집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2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종목 포인트와 함께 또 차트 관련해서도 봐주셨는데 일단 세력의 매집이 천만주 확인된 종목 또 포인트 다시 말씀해 주셨고 수익을 더 크게 내기 위해서 마지막 바닥권 물량까지도 매집한 모습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분의 연말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쐐기까지 박아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이 종목 잡기 위한 전략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시장에 세력이 개입하려는 이유도 알아봤고 필살기 종목도 봤으니까 이제는 세력이 이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또 다음 강의를 더 세밀하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2강. 지금 이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제가 앞타임에서 시간들을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최근에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대량의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보통 이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뭐 온라인 강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뭐 매집을 1, 2년 동안 한다 이러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정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을 뭐 50%, 70% 이렇게 내가 다 걷어들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우스 버튼, 매수 버튼 클릭하면서 천천히 매수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원하는 만큼 빡 사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조금 과거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옛날에 루보 사태라는 단어를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루보 사태라는 건데 이때 당시에 이게 2006, 7년도 당시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06, 7년도 당시에는요. 원래는 금감원이 전 종목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루보 사태로 인해서 이 루보 사태가 역사상 거의 뭐 손꼽히는 주가 조작 사태라고 불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략 1,000원 하던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단 4개월 만에. 그래서 거의 뭐 빠짐없이 양봉으로 이렇게 천천히 해가면서 올리고 여기에서 점한가로 쭉쭉쭉쭉쭉 빠지게 되면서 뭐 이제 뉴스에 공표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 이전에는요 실제로 이렇게 매집을 했죠. 왜? 안 보니까 이렇게 매집을 했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는요 금감원이 눈을 딱 이렇게 불을 켜고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모니터링이 생성된 이후에는요.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 종목을 대량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금감원의 감시에 걸린다는 거예요. 모니터링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주가 관여율이 올라가니까 제가 아무리 조금씩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게 돼요. 왜? 내가 너무 많이 사니까. 그러면은요. 전화 옵니다. 바로. 실제로 뭐 시가에 뭐 장 시작할 때 시가 있죠. 그때 내가 시가에 주문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 4호가 올려가지고 그냥 내가 빡 샀어. 근데 그거 체결된 게 나밖에 없네. 그럼 바로 전화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거 도훈님 아니셨다면 시가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매수하지 마세요. 라는 전화도 저는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로바로 전화가 와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이 대량 매수를 해서 주가 관여율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요. 이 세력들이 본인들한테 막 전화가 오고 하니까 뭘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내에서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진화를 한 거죠.
장내에서 매수를 하다가는 뭐 본인들이 리스크가 커지니까 장내에서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어떠한 식으로 바뀌었냐? 바로 전환사채로 바뀌었어요. 이 전환사채가 실질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한 거는 대략 2018년도 라임 사태 때문에 2018년도부터 서서히 이제 전환사채에 대해서 뉴스들이 나와줬고 그 라임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메자닌 펀드 해서 이 전환사채가 좀 유명해지게 된 건데 이 전환사채가 이전부터 아름아름 다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이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환사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요. 어떠한 권리를 받냐면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를 받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100억을 빌려줬습니다. 회사에다가 100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전환사채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너 나중에 이거 10,000원에 100만 주 교환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금 보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너 이렇게 주식으로 받기 싫으면은 나한테 돈으로 받아도 되고 나중에 뭐 네가 주식으로 받고 싶으면 주식으로 받아도 돼. 라는 방식이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제가 말씀드린 이 전환사채 방식으로 왜 바뀐 건가? 간단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인데요. 첫째는 1년 뒤부터 주식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요. 교묘하게 피할 거리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주식을 장내에서 그냥 막 매수하다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다 팔아버리면 너 어떻게 고가에서 그거 알고 다 팔았어? 너 어떻게 오르기 직전에 다 샀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는요. 나 1년 전부터 갖고 있었어. 나 그냥 회사에 돈 빌려줬다가 이거 주가 올라가니까 나도 그냥 이거 전환해서 판 거예요. 올라가면 당연히 나도 이거 바꿔서 주식으로 팔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아. 근데 1년 동안 묵혀두면은 이거 주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주가 하락 시 리픽싱이 가능합니다. 이 리픽싱이라는 개념은 바로 제가 다음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세 번째, 그럼 1년 동안 이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요. 상환이 가능합니다. 원금이 지켜진다라는 소리예요. 왜?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거는 전환사채입니다. 채권. 즉 뭐예요? 돈 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이 망하면 못 돌려받아요. 왜? 투자니까.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제일 먼저 채권자니까. 채권자이기 때문에 빨간 딱지 붙이고 거기 거 팔아서 내 원금이라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뭐예요? 잃지 않아요. 첫 번째로. 이 전환사채는 잃지도 않고 1년 뒤부터 되니까 나한테 핑계거리도 있고 주가 하락시 리픽싱이 된대. 그럼 이 리픽싱이 뭐야? 간단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내가 100억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주식 10,000원에 100만 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주가가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100만 주를 줄게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5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 채권인 100억을 못 돌려받네요. 그죠? 난 100억 빌려줬는데 50억을 받게 되네. 주식으로 전환하면.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리픽싱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리픽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주가가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된다? 주식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주식수를 늘려서 이 100억의 가치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합니다. 주가가 5,000원이 됐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주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너 이거 주식으로 바꿔도 돼. 왜? 내가 200만 주를 줄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200만 주를 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100억이 맞네?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주가가 빠질수록 주식수가 늘어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야? 이 전환사채는요. 내가 그냥 딱 돈 넣어놓고서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은 주식수가 알아서 늘어나. 주식수가 알아서 늘어나. 그럼 뭐예요? 장기 투자할 때도 엄청 좋은 거야.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더 땡큐고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나는 손실을 볼 수가 없네요. 그죠? 더군다나 이 회사가 망해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나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네요. 그죠? 최고의 투자네. 이거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럼 이 최고의 투자 방식이 있어요. 이 최고의 투자 방식이 있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딱 정리해서 써놨죠. 주가의 변동 상장 폐지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라고 써놨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이 전환 청구를 시작했다면 이게 뭐냐? 간단합니다. 나 이제 주식으로 바꿀게라고 한 거예요. 나 이제 이거 주식으로 바꿀게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냐면 주식으로 왜 바꾸냐면은요. 간단합니다. 이제 오를 거니까 혹은 올랐으니까. 왜? 이 전환 청구를 하면은 2주 뒤부터 내가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2주 뒤에 주식으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주식이 되기 때문에 리픽싱이 안 돼요. 주가가 빠지면은 조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돼도 못 돌려받아요. 왜? 주식이 되기 때문에. 이 전환 청구를 하는 순간 전환사채의 모든 이점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주식으로 바꾸겠어요?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혹은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종목 세력 매집이 1000만 주를 확인했다라고 했죠. 자, 정말 저희들이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주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공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몇만 주예요? 388만 주, 140만 주, 그리고 여기에서 150만 주. 지금 이미 10월 25일자에 다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식으로 바꿔놨어요. 주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식으로 바꾼 게 여기에서 보게 되면 520만 주, 530만 주네요. 여기가 530만 주, 여기가 150만 주. 합하면 이것만 해도 680만 주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거 말고요. 다음 주에 대략 440만 주가 추가로 더 상장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 440만 주가 합치면 몇만 주입니까? 1120만 주입니다. 1120만 주. 예. 그래서 이 물량들이 지금 전환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망하면 돈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주가 빠지면은 주식도 늘어나요? 아니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점에 왔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골파기 마지막 점이다. 그래서 이 종목 정말 여러분들께서 저는 꼭 받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는 세력이 지분을 매집하는 방법 또 하나하나 풀어주셨는데 이만큼 또 세력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돈이 향하는 곳을 재빠르게 캐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필살기 종목 극비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또 불같은 종목, 불같은 탄력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대시세를 낼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 전략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